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앞서서 사건을 맡은 지귀현 부장판사가 오늘 과거에 이른바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의혹 제기 사실은 아니며 접대받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판사의 뒷조사와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자정작용을 믿고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을 제공을 했는데 지기현 판사가 거짓말을 해서 부득이하게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 지금 노종면 의원이 지금 보여주는 사진을 지금 공개된 거를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지금 사진들이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인사가 지기현 판사를 보이고요. 그 외에 한 2장의 사진을 더 추가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또 자세히 이렇게 봐도 좀 비스슨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또 민주당이 요구한 건 무엇일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자정작용을 좀 더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 공개도 사실은 처음부터 하지 않고 마치 사진부터 공개하면 좀 폭로전에 나가는 그런 인상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그리고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현재까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오늘 지기현 판사가 관련된 내란 사건 재판에 앞서서 입장을 내면서 사실 이 부분의 사진이 공개되게 된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입장을 내려고 했다면 사실 지난주에 관련된 의혹이 있었을 때 명확하게 입장을 냈으면 될 것이었을 텐데 오늘 사실 관련된 내란 사건,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시작하면서 본인의 사적인 얘기를 또다시 하는 부분, 그런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저는 과연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맞나라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도대체 어디까지 확인을 해줘야 적극적으로 움직일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일단 대법원 예규에서도 사무분담이나 또 배당과 관련된 예규에서도 관련해서 법관의 비위 혐의가 있거나 그래서 이제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건의 분담도 바꿔야 된다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내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지기현 부장판사가 계속 맡고 있는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법부가 다시 한번 자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윤리감사실에서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징계나 고발 조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지금 사진 보셨을 텐데 이게 어떤 직접적인 어떤 의혹에 대한 증거가 될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될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지기현 판사는 오늘 오전에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예. 본인의 재판은 아니잖아요. 결국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앞서서 본인의 개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의혹의 핵심이라는 것은 접대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민주당이 가지고 온 사진을 보면은 접대라기에는 옆에 2명의 남성 지인들과 함께 있었던 그냥 술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술집의 사진,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홀에 있어서의 사진인데 홀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백만 원이 나오고 있는 룸사롱이 이렇게 그냥 홀에서 술을 마시는 상황인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기현 판사가 예상과 달리 오늘 오전에 재판 전에 본인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본인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의 감찰도 속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의혹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접대 의혹, 접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인지도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지기현 판사의 추가 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재판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지난 기일에 이어서 육군 특전사 박정환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자, 발언 내용을 보면요.
일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병력을 투입하라는 전화를 계속 받았고 문 부수고 들어가겠다는 복창하는 것을 들었다. 또 끌어내라는 지시가 다소 충격적이었고 관련 참모인 정보처장, 작전처장과 눈이 마주치고 매우 당황을 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술 자체는 예. 굉장히 좀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어떠한 반박의 진술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알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박정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사령관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또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김용현 전 장관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본인과 직접 그 연락이 되었었던 뭐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이러한 실무진들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곽종근 사령관이 나와서 진술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분들 다시 나와야 되거나 이렇게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형태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박정환 참모장이 뭐 원래 지난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증언을 못하고 오늘 또 나왔다고 하던데 이것도 뭐 재판이 좀 늘어지고 있는 현상인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박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예. 뭐 아예 증언을 못한 것은 아니고 아마 증인 신문이 조금 진행되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나 이런 또 중요한 증인들이 나와서 관련된 부분들을 증언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예상됐던 것보다 지체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로 넘겨야 될 만큼 아무래도 박 참모장의 진술이 중요하고 또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부른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물론 뭐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예. 지금 나오는 뭐 증언들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바로 입증해 주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박 참모장이 거짓말을 굳이 할 동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굳이 할 만한 그런 동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진술이 꽤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윗선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되고 그럼 그 윗선이 어디일 것까지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재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SNS로 자진 탈당하겠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을 했고요. 오늘 탈당 후에 처음으로 공판 기일에도 참석을 했는데 오늘도 기자들의 질문에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는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이런 호소, 좀 지지에 영향을 줄까요? 강진우 변호사님? 그동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하고 계신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여기에 대해 어떤 인위적으로 제명 조치라든지 징계 절차를 통하게 됐을 때는 그분들께서 저희에게 뒤를 돌리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했고 근데 자진 탈당이라고 해도 그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출당 조치 아니야라고 하면서 당에 또 실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원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보았을 때는 그동안에 뭐 창당, 그 청년 변호인들 몇 명이 창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창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굳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 지난 그 파면 결정 과정
과정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전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줄탄핵, 예산안 정국, 특검 정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미 결정문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희도 협치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한 것이 위장 탈당 아니냐, 제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탈당, 잦은 탈당보다는 좀 더 중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나요? 국민의힘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어야 했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들 보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가 절연됐다. 이렇게 아마 보이고 싶을 겁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이 보시는 국민의힘에는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저는 드리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자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출당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의지를 보여줬어야만 국민들께 울림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탈당으로 인한 어떤 효과가 있기에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